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 장외주식 엄지민입니다. 보통 IPO 투자라고 하면 흔히 공모주 투자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또 하나의 키워드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기존 상장 주식이 사업 구조를 재편해서 다시 기업 공개에 나서는 재상장 주식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SK케미칼이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재상장 심사에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지기도 했었죠. 통상 지주사 전환은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주가 변동성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용 꼼꼼하게 따져서 투자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재상장을 앞둔 기업들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또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저희 안건희 캐스터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방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매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JWC 투자 컨설팅 조종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재상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상장을 다시 한다는 뜻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오늘 내용이 이 상장 폐지 후에 다시 상장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재상장이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갈까요? 예, 맞습니다. 재상장이라서 상장 폐지된 기업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 재상장하는 의미도 있지만 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최근에 재상장되는 기업은 기업이 지주회사와 사업하는 회사로 두 개의 회사로 일반적으로 나누는 그런 인적 분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있는데 그다음에 존속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존속회사는 사업을 하는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두 개의 회사로 나눠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나오는 재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재상장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어떤 곳이 있나요? 예,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반기 재상장 일정 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롯데제과가 눈에 띄죠. 그래서 롯데제과 사실 호텔 롯데를 상장을 하면서 지배구조의 핵심이죠. 호텔 롯데. 근데 좀 상장이 어느 정도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롯데 그룹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 롯데제과, 그다음에 롯데칠성, 롯데푸드, 롯데쇼핑 이 회사들을 인적 분할로 지주회사와 투자회사와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이렇게 재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네 개의 투자회사들은 롯데지주라는 가칭 롯데지주라는 그런 지주사들로 합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칠성, 롯데쇼핑이 재상장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BGF 리테일도 6월 8일 날 이제 청구서가 접수가 됐죠. 그다음에 KC텍 또 지금 청구서가 접수가 된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KC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심사 승인이 안 났다라는 점, 요 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아타이어도 6월 14일 날 청구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심사 승인이 났고요. 그다음에 워낙 잘 아는 기업이죠. SK케미칼 또 6월 21일 날 청구가 돼서 심사 승인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7월 13일 날 쿠쿠전자도 재상장 신청이 돼서 기업 분할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청구서만 접수된 사항이다. 심사 승인은 아직 안 나온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6개 기업들이 하반기에 재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심사 승인이 난 4개 기업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장을 다시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죠. 먼저 BGF 리테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선 설명드리기 앞서 이걸 좀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기업 분할을 발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 사례를 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전략도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도 이따 볼 건데요. 자, 먼저 BGF 리테일 같은 경우 먼저 보시면요. 보통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하는 존속회사와 분할하는 신설회사인데요. 지금 BGF 리테일이라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지금 이겁니다. 가칭 BGF. 네. 근데 이게 지금 BGF 리테일이 BGF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되는 거고요. 이 네. BGF 리테일이라는 새로운 신설 회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회사는 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이 BGF 리테일과 이 BGF 리테일은 같은 게 아니죠. 다른 회사죠. 예, 신설 법인이죠. 그럼 예. BGF 리테일이 사업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회사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할 존속회사,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회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만 하고 그다음에 그 지주회사 개념으로만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는 이런 신설회사, 사업을 하는 회사가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아까 재상장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매매 정지가 되고 이렇게 딱 두 계기로 딱 나누게 되면 자, 그 재상장 첫날 상당히 변동률이 심하죠. 그렇죠. 예, 하락률도 상당히 크고요. 상한가도 갔다가 예, 하한가도 갔다가. 거의 상한가나 하한가 근처까지 변동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뭐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을 보시면 분할 존속회사는 일반적으로 크게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상장. 왜 그러냐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분할 재상장 되는 날 사실 지주회사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있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회사, 돈을 버는 회사에 투자한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거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상장한 이후에 이 분할 존속회사를 재상장 첫날부터 그냥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거를 매도하고 사업하는 회사로 갈아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급락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은 그런 사례가 좀 많다. 일반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기존 주주들, BGF 리테일 기존 주주들은 이제 BGF의 주주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BGF 요 주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갖고 계시면 신주를 이걸 받는 겁니다. 새로 BGF 사업하는 회사의 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GF는 투자 사업 부분만 하게 되는 거고요. BGF 리테일은 편의점 관련된 사업은 이쪽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분할 비율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할 비율이 지금 BGF 리테일이 34.9%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한 주당 0.34주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뒤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할 전 지배 구조는 최대 주주가 이 BGF 리테일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죠. 그리고 나머지 다 자회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자, 최대 주주가 BGF와 그다음에 BGF 리테일을 이렇게 나눠서 지배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주사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편의점 사업과 관련된 회사들. 그러니까 물류도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는 사업을 하는 회사는 이 BGF 리테일이 되는 거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새로 생긴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BGF는 투자 부분과 그 자회사를 좀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회사들은 대부분 BGF 쪽으로 다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비중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BGF 리테일을 갖고 계신 분은 보통주 기준으로 0.34주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아까 그게 이제 분할 비율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주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비율을 이제 산정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비율을 산정할 때 그러니까 원래 기업을 두 개의 기업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두 개의 기업으로 나눠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나누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식은 보통 저희가 순자산보다는 순이익 개념으로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순이익 개념으로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치, 그러니까 숫자 나와 있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전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분할 전 순자산의 장부가액 자기 주식이 분모로 들어가고요. 분할 대상 부분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분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0.34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뭐 3천억이다 그러면 지주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를 가져가고 사업을 하는 회사가 뭐 2천억 정도를 이렇게 가져간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 가격. 우리가 그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 가격. 희망가 말씀하시는 그렇- 건가요? 공모 가격. 아, 네. 희망가 밴드에서 공모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렇게 재상장하는 기업도 이 순자산을 기준으로 이 시가총액 3천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두 회사가 이걸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나눠 가질 때 주가의 기준 가격, 즉 평가 가격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가격을 결정할 때 기본이 순자산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모순이 생기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자산도 중요하지만 이익 측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모순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두냐면 예를 들어서 평가 가격이 뭐 10,000원이다. 10,000원이다. 그러면 재상장 첫날 이거는 순자산으로만 했기 때문에 네. 약간 시장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익 측면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재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평가 가격의 상장 첫날 50%에서 200% 사이에서 이제 시초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상장 첫날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이 큰 이유는 이익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반영되는 것 때문에 뭐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레인지가 너무 크잖아요. 그쵸. 50%에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보통 사업을 하는 회사, 그 사업을 하는 회사가 수익을 잘 내고 그런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의도치 않게 홀딩스 지분을 지주회사 지분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 지분을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매도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회사를 일시적으로 매수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 시청자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분할의 일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분할 기일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매매 정지 매매 기간. 정지기가. 그러니까 회사가 두 회사로 이렇게 나눠지고 뭐 네 회사로 나눠지기 앞서 약간의 정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 정지가 되거든요. 네. 보통 한 달 정도 정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의도치 않게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 매매 정지되기 예를 들어 10월 30일이니까 뭐 한 29일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29일까지는 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30일 되면 매매가 안 되잖아요. 한 달 네. 동안. 그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뭐 이거를 팔아야 되냐 고민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분할을 신청을 한 다음에 주가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네. 최근 사례를 보면 폭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승인이 난 뒤에 그렇죠. 폭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보면 BGF 리테일도 그랬고요. 롯데쇼핑 기타 등등 대부분의 업체들이 재상장 스케줄을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폭락이 온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꼭 다 떨어진 건 아니지만 네. 그거를 약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좀 오를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최근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이제 고민하시는 시청자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에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하지만 보통 과거 사례를 보면 최근 사례 보면 뭐 이녹스 그다음에 최근에 재상장 뭐 현대중공업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례가 많거든요. 네.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사례를 보면 매매 정지 당하기 한 달 전에는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한 아주. 달 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BGF 리테이나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매매 정지 당하기 한 2달, 3달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뭐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매매 정지 당하기 한 달 전에는 오르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았다라고 하면 그 왜 올랐을까요?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 재상장을 하면 재상장하기 전에 시가총액보다 재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좀 오를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자, 짝꿍 종목 한번 안 생각해 볼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도 짝꿍 종목이 적용이 되나요? 예, 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넷마블 게임즈, CJ E&M, 네. 그죠? 그다음에 미코, 코미코 이게 보면 그 자회사가 비상장인 자회사가 신규 상장 기대감으로 모회사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회사가 주가가 오른다는 논리잖아요. 자, 그런 논리 그러면 모회사가 왜 오르냐면 자회사 상장 기대감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상장되는 날 모회사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지 않나요? 예, 많이 떨어져요. 네. 왜 그러냐면 재료가 소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상장 기업도 매매 정지되기 한 달 전에는 이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매매 정지 당하기 한 달 전에는 그 기대감으로 오르는 경우가 아주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뭐 BGF 리테일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님들은 매매 정지 당하기 한 달 전에는 오른 경우가 많았으니까 일단은 기대를 좀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내년 12월 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 8일이 예, 올해 12월 네. 8일. 네. 올해 12월 8일 연말에 재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K케미칼인데요. 자, SK케미칼은 분할 존속회사가 SK케미칼 홀딩스고요. 네. 그다음에 분할 신설회사가 SK케미칼. 아까하고 똑같죠? 지금 SK케미칼하고 이 SK케미칼은 똑같은 회사가 아니죠. 그렇죠. 예, 이 회사는 새로 신설되는 회사죠. 네. 그죠? 신규 상장주처럼 차트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처음부터. 네. 존속회사는 여기로 간다라는 거 좀 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투자 부분과 사업 부분으로 나누고요. 자, 비율은 한 52% 정도로 계산이 되었고요. 자, 분할전 지배 구조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SK케미칼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배가 되는데 분할 이후에는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홀딩스, 여기가 홀딩스, 그다음에 네. 여기가 사업을 하는 회사, SK케미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체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분할 계약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갖고 계신 주주님들은 이 가칭 SK케미칼인데요. 이 보통주를 0.51주 한 주당 이렇게 새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주가 이제 분할의 일정이죠. SK케미칼도 똑같습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요. 뭐가 중요합니까? 매매 정지. 매매 정지 기간이 중요한 네. 거예요. 자, 이거를 재상장을 신청하고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매매 정지 당하기 한 달 전. 한 달 전에는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많았다가 아니죠. 아주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한 비율로 치면 한 8, 90% 정도. 예, 맞습니다. 최근에 재상장한 기업을 제가 전부 다 통계를 내봤는데요. 거의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주가는. 그러면 이 예. 한 달 전이라고 하면 11월 29일에 오른다고 하면은 예. 한 달 전쯤에 오르면 한 10월 29일부터는 오른다 생각하면 그 전에 매도를 해서 네. 매수를 해서 예. 그쯤에 팔면 되는 건가요? 예, 굳이 이거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겠다 그러면 11월 29일이니까 네. 한 달 전에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 주시면 편하겠죠. 10월쯤에 예.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매매 정지 되기 전에 그 기대감으로 오르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회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아타이어공업이 있는데요. 자, 동아타이어공업도 분할 존속회사와 이름이 좀 이건 특이한 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칭, DTR, 오토모티브, 그다음에 신설회사가 동아타이어공업이다라는 거. 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분할전 기배구조 요거는 뭐 똑같으니까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57주 정도 한 주당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순자산에 근거해서 이렇게 계산이 됐다라는 부분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도 여기 있네요. 자, 동아타이어를 갖고 계신 우리 주주님이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주가가 최근에 올랐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이 매매. 매매 정지 당하기 한두 달 전,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언제죠? 한 달 전이면? 이제 뭐 9월 30일쯤. 네, 맞죠. 9월 30일경 동회사를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면 네.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네, 일단 예. 네, 핵심 매매 정지 기간 한 달 전부터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라는 점 핵심으로 짚어주셨고요. 조종욱 대표와 함께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SK케미칼, BGF 리테일, 또 동아타이어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잠시 한 주간 IPO 뉴스 안건희 캐스터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상장을 앞두고 있거나 또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IPO 일정들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바로 어제였죠. 22일 화요일에 EWK가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는 5,000원이었는데요. 오늘 공모가 대비 120%나 오른 11,00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상장 이후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현재 120%를 기록 중입니다. 다음은 KPS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수요 예측에 들어가고요. 이번 달 28일에서 29일에 청약을 진행합니다. 주관사는 키움증권이고 다음 달 초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KPS는 실적이 고속 성장 중이고 또 향후 중화권 업체들의 중소형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구전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28일에 코스닥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청약 경쟁률이 586대 1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의 수익성이 높은 듀얼 카메라 모듈 장착이 늘어나면서 회사 매출과 수익 구조가 덩달아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9%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더구전자의 공모가는 15,500원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주가 흐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IPO 주요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네.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재상장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롯데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롯데제가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자, 롯데제과, 쇼핑, 칠성, 푸드 무려 4개사가 기업 분할 예정에 있고요. 분할 존속회사는 가칭 이제 롯데 지주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분할 사업하는 회사를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의 지주회사들이 생겨나겠죠? 이런 4개의 지주회사가 생겨나겠는데 뭐 요거 따로 둘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롯데제과가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롯데제과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나머지가 합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주회사는. 그리고 나머지 사업을 하는 회사만 인적 분할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분할의 일정에서 뭐죠? 매매 정지 기간. 매매 정지 기간. 네. 재상장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언제 얘가 매매 정지되는지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매매 정지 기간 언제 오른다? 한 달 전쯤. 한두 달 전에 네. 오르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아주. 그럼 지금 예. 조금씩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롯데쇼핑, 뭐 기타 등등의 회사들이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손절해야 되나 막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이게 이제 9월 28일부터 이제 정지가 되니까 이제 거의 한 달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리스크 관리보다는 좀 보유하는 전략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재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지주사 전환이 긍정적인 이벤트로 여겨지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례는 워낙 많은데 최근에 사례를 보면 한 달 전에 이 오리온도 올랐고요. 오리온도 올랐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녹스 사례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재상장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아주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워낙 많이 있는데요. AP 시스템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AP 시스템도 재상장 매매 정지 당하기 한 달 전부터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유비커스 기타 등등 되게 많은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매 정지 된 다음에 이제 재상장 될 때는 이 범위가 50%에서 200% 사이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상장 전에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하반기에 재상장 앞두고 있는 기업들 쭉 살펴봤는데요. 일단 핵심은 매매 정지 기간 한 달 전에 주가가 오르니까 이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7 바이오 헬스 투자 페스티벌이 9월 22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유망 바이오 헬스 기업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